감사드리겠습니다. 앞에 4시에 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 이대인 교수님께서 부정맥에 관한 아주 훌륭한 강연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오늘 5시에는 췌장암을 주제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모시고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의 황진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도 바로 연이어서 좀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지난주에 이어서 아마 이제 저희 뭐 췌장암 일단 관심이 많은 이제 암이고 네.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뭐 아마도 이제 예후가 좋지가 않고 또 발견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 이제 막연하게 잘 모르고 있으면은 굉장히 걱정도 많고 이런데 사실 조금 더 이제 세분화돼서 좀 더 알게 되면 조금은 덜 걱정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췌장암 이제 중에서 일부 특히 이제 췌장의 질환들이 꽤 많이 흔히 발견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낭종, 네. 뭐 시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질환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고자 하고 뒤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저희 뭐 네. 췌장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뭐 시간이 안 되면 다음 기회로 또 이제 미뤄볼까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이 요즘에는 건강검진에서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오늘 교수님의 자세한 답변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교수님 소개도 잠깐 도와드려야겠죠. 네. 교수님께서는요,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계시고 또 2020년에는 대한소화기 암학회 췌장담도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환자분들께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좀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회에 걸쳐서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에 대해 배워볼 예정이니까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시작해 볼게요. 먼저 낭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죠. 낭종이 정확히 뭔가요, 교수님? 네,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종양이라 하면 고형, 덩어리가 있고 뭐 딱딱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그냥 고형의 형태 그런 이제 종양이 있고 이제 물처럼 이제 보이는 형태. 이 사실은 이제 그 뭐 조직 검사도 그렇지만 영상에서 보면 저희가 고형인지 이제 낭종인지 물혹인지 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마찬가지로 췌장에도 사실은 고형 종양이 있고 낭종이 있습니다. 뭐 우리 간에도 왜 간 낭종, 뭐 콩팥에도 낭종 많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이런 이제 우선 이제 종양 이런 것들은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췌장에 있는 낭종, 물이 차 있는 물주머니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런 주머니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췌장의 종양을 저희가 고형 종양, 낭종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고형 종양의 대표적인 게 우리 소위 말해 췌장암, 이제 선암이라는 의미고 그 이외에 일부 이제 고형 종양은 뭐 내분비 종양 뭐 이제 일부가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낭종이라 하면 이제 확연히 영상에서 이제 초음파나 영상에서 이제 확실히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낭종은 물이 차 있기 때문에 CT 또는 MRI를 보면 확실히 구별이 갑니다. 그래서 물주머니, 조그마한 풍선 같은 주머니 안에 물이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풍선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쌍으로 있을 수가 있고, 포도송이 같이 이제 형태를 이루어서 이제 있는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낭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염증이기 때문에 물이 차 있으면 저희가 낭종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한 뭐 1년, 3년, 5년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순간은 저희가 낭종이다, 물이 차 있다, 없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이 낭종도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 검사들이 굉장히 좀 정확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초음파나 CT 영상이 보면 우리 안경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달 보면은 뿌옇게 보이니까 이게 뭐 달인지 뭔지 불빛인지 좀 애매하잖아요. 네네. 경계를 그리기 명확하지가 않고
뭐 또는 제가 표현하자면 이제 흑백 TV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형태라면 최근은 컬러 TV, 고화질 TV, 뭐 HD 이런 이제 화질이 점점 좋아지면서 과거에는 이제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이 좀 더 많이 네, 되는 많아지고 것도 이제 또 있군요. 하나는 요즘 이제 들어서 한 제가 알기로 한 5, 6년 전부터는 이제 일부 검진센터에서 네. 췌장 스크리닝 췌장 MRI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써가면서 아, 이제 일부 돈을 이제 비급여로 받으면서 음, 이제 췌장을 낭종을 이제 보는 그러니까 음, 낭종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검사가 MRI 검사인데 그걸 MRI군요.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환자분들이나 발견된 분들은 췌장에 뭐가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걱정을 많이 하셔서 뭐 어떤 경우는 외래를 저외래를 한 2주 있다가 잡았는데 2주 동안 잠을 못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무록들은 다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무록들인데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는 좀 어렵죠. 이래저래 해서 어떻든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성상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가 좀 다르고 네, 고형인지 액체인지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 고형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암으로 진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네. 않나요? 일단은 고형 종장이면 일단은 뭐 염증도 있지만 저희가 한 네네. 90% 이상은 이제 췌장 선암이라고 보통은 아, 이제 네. 90%는 네. 나머지 10%에서 5% 10% 정도 10%. 미만은 아까 말씀드린 내분비 종양이라든지 또는 염증도 있습니다. 네네. 췌장염도 고형 형태로 나타나서 이제 사실 췌장암과 감별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아, 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뭐 영상을 좀 더 추가를 한다든지 좀 정밀 영상을 본다든지 조직 검사까지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제 돼서 대부분의 고형이다, 덩어리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췌장암을 보통 저희가 의심을 먼저 합니다. 낭종하고 좀 달라요. 네. 그렇군요. 네. 고형인지 액체인지가 일단 가장 네. 좀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우선은 좀 액체, 낭종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안심을 해도 그쵸. 뭐 괜찮겠네요. 췌장에 혹이 보이는데 우선은 낭종이라는 혹은 혹인데 고형이 아니고 낭종이다. 물이 차 있다. 네네네. 일단 뭐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네네. 물론 이제 낭종 중에서 일부는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 음, 혹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네네. 그럴 확률이 매우 낮거든요. 그러니까 아, 실제 지금 현재 당시 이게 덩어리다 아니다가 매우 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상을 대략 보면은 거의 대부분 물론 이제 판별이 조금 어려운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제 영상 뭐 CT든 MRI는 보면 저희가 뭐 거의 이제 진단이 가능하죠. 고역이냐 아니냐. 덩어리가 좀 져 네, 있는지 네. 안 져 네, 있는지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좀 선별 네, 네.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이 진단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저도 이 췌장 낭종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이제 검진에서 췌장 물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네. 정말 많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췌장에 일단 뭐가 있다고 하니까 네. 두려운 마음이 좀 들 것 같은데, 사실 네.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면 두려웠겠죠. 아, 예,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이제 모르는데 췌장에 뭐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어떻든 낭종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이제 검진에서 요즘 어 췌장 스크리닝 뭐 췌장 네네. 낭종 뭐 스크리닝하는 이런 이제 MRI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떡하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제분이나 누군가가 검진을 이제 효도 차원에서 했는데 떡하니 뭐가 낭종이 발견되면 굉장히 근데 이제 외래 진료는 요즘 좀 어렵고 하니까 진료는 안 되고 하니까 좀 답답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크게 이상이 없는 경우인데 어떻든 이제 그 일반인 이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음, 보기에는 췌장에 뭐가 있다 그러면 덜컥 그냥 겁이 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은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요, 교수님. 낭종이다. 일단 뭐 아주 뭐 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후에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뭐 추적 검사를 해야 네. 된다든지 병원에 일단은 외래를 가보셔야 된다든지 어떤 절차를 좀 밟는지가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발견될 당시 이제 크기라든지
또는 다른 이제 그 낭종만 있지 않고 낭종 안에 소위 말해 뭐 뽀드락지 같은 게 있기도 하고요. 네. 낭종이 있으면서 췌관이 확장되는 경우, 이 부분은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고 네. 대부분은 그냥 낭종이 하나 또는 두 개, 두세 개, 크기는 대개 뭐 제 경험상 한 2cm 미만, 네. 뭐 1에서 2cm 정도, 뭐 한두 개가 있는 이런 형태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무록들은 사실은 이게 빨리 자라거나 또는 암이 되거나, 뭐 물론 뭐 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확률적으로 매우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발견될 당시에 낭종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췌장의 형태적 변화 또는 뭐 낭종이 있는데 그 옆에 혹이 뭐 처음 발견될 때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흔치가 않아요. 네. 덩어리가 있고 낭종이 있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저희가 암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대개는 뭐 조그마한 낭종 해봐야 1cm 내지 1.5면은 정말 그 파달만한 크기의 낭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런 낭종들은 정말 우리 이런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모르고 지나가도 될 낭종인데, 오히려 이제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형태가 꽤 있습니다. 물론 뭐 네. 그 중에 일부는 숨어 있겠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이제 낭종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또는 외래가 조금 더디 잡혔다 하더라도 낭종만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낭종 이외에 고형이 같이 있다든지 네. 췌관이 확장이 된다든지 또는 뭐 황달이 생겼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뭐 또 하나는 뭐 체중이 빠지면서 당뇨가 지난번 이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같이 있으면서 췌장에 무슨 병변이 있다든지, 간혹 때로는 이제 저희가 초음파나 이런 걸 해보면 췌장에 이제 병변이 있는데 이게 낭종인지 고형인지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거 이제 작을 때 드문데, 거기에 연관해서 췌관이 늘어날 때, 그러니까 관이 늘어났다는 거는 막혀 있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췌관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확장돼서 쭉 연결이 끝까지 잘 되면 좋아요. 근데 중간에 끊어지면서 뭔가가 보인다. 낭종이든 뭐든.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좀 더 정밀 검사 해봐야 돼요. 그러면 좀, 말씀 주신 네. 좀 어렵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내용이. 그래서, 네. 네. 몇 가지 케이스의 네, 경우에는 네. 조금 더 정밀하게 추적을 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췌관이 늘어나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시그널일 수 네, 있다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췌관이 정확히 뭔가요? 췌관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췌장의 기능은 이제 내분비와 내분비 기능으로 외분비와 내분비, 뭐 내분비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당뇨를 조절하는 네네.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니까요. 그거 이외에 외분비는 저희가 췌장 기능이 세 가지 이제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야 분해가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돼서, 특히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고 하는데 쓰여지겠죠. 근데 그걸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는 췌장이라는 그 조직에서 효소를 만들어서 분비해서 이 길 통해서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십이지장에서 음식과 섞여져서 대사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길이 췌관 또는 췌도 뭐 이런 얘기를,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췌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길이 확장이 됐다는 건 어떻든 내려가는 흐름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 점액으로 막혔건 혹으로 눌렸건 뭐 막혔건 어떻든, 그래서 그게 늘어나 있는 거는 별로 좋은 사인 아닙니다. 췌관이 뭐 늘어나 있다 이런 소견을 좀 네. 들으셨다면 조금 더 좀 짧은 간격으로 네, 추적하는 네, 것이 네, 네.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 주신 그런 몇 가지 케이스가 아니고 정말 그냥 일반 낭종일 경우에는 보통 한 몇 개월에 한 번 추적하면 된다고 말씀 주시나요? 보통은 이제 이게 뭐 요즘 이제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 모든 낭종을 다 연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대략적인 연구나 이런 이제 전문가들 경험 이런 걸 보면 대개는 이제 한 2cm 뭐 미만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괜찮으면 2년에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은 많이 보고요. 3cm가 이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뭐 3. 네. 과거에는
3cm라는 걸 굉장히 절대적 기준으로 생각해서 3만 넘으면 저희도 사실 그랬거든요. 네. 3cm만 넘으면 수술해야 된다. 아. 한 15년, 20년 전에. 그래서 요즘 인터넷 제가 이제 따로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지만 아마 검색을 해보면 과거에 이런 정보들이 아마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런 게 노출이 되면 3이 굉장히 너무너무 뭐 지금도 아. 중요하긴 한데 네. 3이 아주 절대적 뭐 진리냐 가치냐 그게 넘으면 수술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희가 연구나 이런 걸 경험치가 좀 쌓이다 보니까 3이라도 괜찮은 분이 있더라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최근에는 과거보다는 수술하는 경우가 점점 좀 줄었어요. 아. 과거에는 많이 했지만. 추세가 좀 네, 수술을 네. 그래서 덜하는 좀 더 쪽으로. 요즘은 조금 더 지켜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아. 아직도 이제 3cm라는 거는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하는 그 수치 중에 3이 있기는 한데 네. 과거보다는 그렇게까지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이제 아. 뭐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잘하는 속도가 좀 빠르다든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다 이제 연구 결과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까 췌간이 확장, 그다음에 물혹 안에 무슨 혹이 점점 커지는 혹 그런 게 이제 사이즈가 큰 혹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황달이 뭐 생긴다든지 이건 당연히 이제 그거는 암으로 발전한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 당연히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네. 거고요. 그렇군요. 크기가 뭐 크거나 아니면 속도가 빠르거나 뭐 어떤 특정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크기가 크다는 뜻은 네. 결국은 이게 낭종이라면 오랫동안 자랐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발견을 예를 들어서 60대에 네. 사진을 찍어봤는데 3cm가 됐다. 음. 그는 그때 1년 전에 없었던 게 아니고 아마 검사를 예전에 안 했다가 이제 했는데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3까지 크려면은 시간이 꽤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다는 뜻은 오랫동안 자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든 오랫동안 자라면 암으로 될 찬스는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아무래도 적겠죠. 안 될 찬스가. 네. 그렇군요. 어떻게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췌장 낭종이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뭐 음식이나 뭐 어떤 좀 개인적으로 조심하거나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을까요, 교수님? 없는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따로는 예, 없다. 따로는 없고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낭종은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 아까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검사를 안 해보면 몰라요. 특히 MRI 검사를 안 하면 사실은 낭종을 놓치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영상에서.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내시기 때문에 네. 낭종으로 인한 증상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낭종에서는 증상이 없다. 이게 아마 정답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본인이 관리할 거는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네. 낭종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뭐 아주 두려워하시거나 뭐 어떤 거를 뭐 내가 음식이나 조금 뭐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따로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검진했는데 낭종 나와서 너무 걱정하셨던 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좀 고형 종양으로 나와서 이제 안타깝게도 만약에 췌장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 네.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좀 낭종에서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췌장암은 크게 이제 낭종에서 이제 특히 이제 낭종은 점액성 낭종에서 췌장암으로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낭종에서 췌장암 또 점액성 낭종 또는 뭐 그 췌간 내 유두상 뭐 점액성 낭종이라고 여러 가지 점액을 이제 분비하는 종양에서 암으로 발전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전체 포션에서 10% 정도, 10% 미만이고요. 네. 대부분의 췌장암은 별다른 가족력도 없이 또는 뭐 그냥 생활하다가 걸리는 그걸 뭐 영어로 표현하면 스포라딕이라고 그냥 뭐 특별히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가 생기는 대부분이 이제 그런 형태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낭종에서 생기는 거야 제가 이거 구분을 짓는 이유는 낭종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가 그냥 생기는 경우에 비해서 예후가 조금 더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똑같은 췌장암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건 조금 더 전문적인 이제 얘기긴 한데 어떻든 그렇다고 하고요. 치료로 넘어가면 우선은 암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절제죠.
네. 절제도 완전하게 절제. 음. 소위 남겨놓고 절제하면 안 되는. 그래서 근데 불행히도 췌장암 진단되는 환자들 중에 한 10에서 15% 옛날에는 20%까지 뭐 수술 가능하다는데 요새는 점점 이제 수술에 정말 수술에 적합한 환자만 수술하기 때문에 아. 과거보다는 수술을 먼저 하는 빈도가 조금 준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 항암 치료나 이런 게 그닥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단지 우리가 믿을 게 수술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과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다면 이제 다른 치료들이 좀 나오면서 '아 요걸 조금 더 수술을 조금 더 적절할 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연구가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수술을 바로 하는 경우가 정말 조금 드물어요. 아 드물다고 네. 표현을 점점 하셨네요. 점점. 네. 옛날하고 뭐 달라진 건 없는데 그 얘기는 고 중간 아예 수술을 못 하고 확실히 수술 가능한 요 중간에서의 요런 집단들을 저희는 먼저 치료를 한 다음에 아. 수술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서 수술하는 게 좀 더 낫다. 이런 인제 아. 그 추세라서 최근에는 어떻든 뭐 물론 당연히 지금 수술이 당연히 뭐 다른 데 이상이 없고 뭐 가능하다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네네. 이제 수술을 먼저 권하는 경우는 뭐 아마 과거보다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아. 되고요. 음. 그 이유가 수술을 예전에 이제 했더니 재발 빈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아. 회복될 때 뭐 전이가 생긴다든지 또는 미세 전이가 있고 그래서 네네. 이게 인제 수술을 특히 인제 혈관하고 인제 이렇게 침범이 있을 때 또 수술하고 혈관에 뭐 저기 인조혈관을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 했더니 그렇게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아. 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점차 인제 이런 형태로 음. 발전이 돼서 요즘은 물론 인제 암 치료의 기본은 수술인데 수술과 거의 뭐 요즘은 인제 대등하게 인제 항암 치료가 매우 많이 인제 발전돼서 예 얘와 같이 콤보로 인제 해서 인제 치료를 하고 뭐 수술을 먼저 하더라도 항암 치료는 반드시 음. 필요하고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항암 치료. 그러니까 췌장암에서 항암 치료 뭐 수술을 인제 할 수 있는 사람만 인제 하잖아요. 음. 나머지 대부분은 다 수술이 쪼끔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항암 치료는 인제 거의 치료의 아주 기본이라고 보시면 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요즘에는 바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조치를 먼저 취한 네. 다음에 뭐 수술에 적응증이 해당이 되는지를 좀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항암을 좀 먼저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요즘 치료를 네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선행항암이라고 해서 인제 어. 고게 지금 인제 나오는 용어인데 네네.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수술을 하는데 음. 이제 외과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혈관하고 뭐 붙어 있다. 혈관하고 붙어서 쪼끔 그렇고 뭐 임파선이 있고 음. 뭔가 또는 그 CA19-9라고 해서 인제 네네. 종양 표지자가 많이 높더라. 네. 또는 인제 전체적으로 환자 체중도 좀 많이 빠지고 뭔가 수술에 좀 음. 적합치가 않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고런 경우는 과거에는 수술을 먼저 했을지언정 요즘은 음. 인제 선행항암이라고 먼저 하고 네네. 하다 보면 이제 효과가 있는 분들은 암이 줄어들면은 음. 나중에 이제 수술하는 경향이 있고요. 나중에 수술하게 되면 어떻든 그런 분들은 인제 예후는 좀 좋죠 아무래도 먼저 아. 항암을 하니까. 뭐 인제 고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사선도 많이 인제 과거에는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도 방사선이 일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든 고런 방사선도 선행항암을 한 다음에 항암 치료가 잘 들을 때는 인제 방사선까지는 보통은 잘 하지는 않고 음. 이제 항암 치료가 잘 듣지 않거나 좀 미흡하거나 네네. 근데 수술도 쪼끔 어렵고 요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방사선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과거에는 사실은 항암 치료가 발전 안 했을 때는 뭐 수술하고 방사선이 인제 거의 다고 뭐 항암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면 음. 요즘은 인제 항암 비중이 좀 커졌다고 보시면 아. 되고요. 뭐 네. 수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네네. 상대적으로 방사선 비중이 쪼끔은 인제 좀 줄었다 상대적으로. 음. 물론 뭐 중요한 경우가 있지만 네. 그렇군요. 어떻게 좀 최근에는 좀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지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뭐 수술보다는 항암의 비중이 조금은 늘어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수술을 해서 뭐 재발이나 미세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항암제가 발전을 한 이유도 좀 있을까요? 네. 뭐 우선은 이제 그 뭐 하나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술한 분들도 항암 치료가 꼭 필요한데 수술한 다음에 회복이 좀 더디되고 하면 항암 치료를 네네.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어 인제 저희 병원도 그렇고 외국 데이터도 그렇고 대개 한 3분의 1 정도는 한 40% 30% 정도는 수술 뒤에 항암을 못 받습니다. 이게 회복이 더디돼서. 그러니까 이제 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어떻든 이제 아. 선행을 회복의 많이 문제가 네 그런 것도 있군요.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게 네네. 항암제가 아 좀 발전한 항암제가요. 이유도 있는지 이런 이제 것도 궁금하네요. 항암제가 발전 항암제가 발전했다기보다 네네. 항암 기존에 개발돼 있는 항암제의 조합이 발전했다 이런 표현이 맞나요? 좀 아. 애매한데 음. 어떻든 항암 치료가 발전하긴 했는데 이게 새로운 항암제가 들어와서 음. 이 모든 이런 우리 임상이나 이렇게 진료에 그걸 바꾼 건 아니에요. 음. 기존의 항암제들을 조합을 잘 한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네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가 뭐 된장찌개든 뭔가를 만들 때 순서 없이 막 넣었을 때랑 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음. 뭐를 넣고 뭐 마지막에 뭐를 뭐 간을 한다든지 음. 이게 똑같이 하지만은 맛이 없고 있고의 음.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췌장암에 사실 한 20-30년 동안 새로운 항암제라고 개발된 게 네네.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마저도 아. 원래 있던 항암제를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예 전혀 새로운 약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참 그 놀라운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2010 년도 이제 고 무렵에 인제 새로운 조합이 나왔는데 이게 항암제 3 가지 조합인데요. 네. 이 조합이 지금까지 유사한 조합을 많이 했는데 다 음. 효과가 없었는데 얘 3 개의 조합을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000 뭐 어떤 약이에요, 이게 교수님? 폴피리녹스라고 하는 약입니다. 아 네. 이게 이제 2010 년도 정도에 나왔는데 음. 그때 인제 아주 뭐 유명한 학술지에 발표가 됐는데 음. 이게 알고 보니깐 그 팀이 굉장히 이걸 인제 심혈을 기울여서 논문을 보고 연구를 해서 이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이 아닙니다. 이 네네. 약들은 다 기존에 다 있었던 거예요. 있는 걸 조합을 한 거죠. 음. 이게 나오면서 인제 판도를 거의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거 나오면서 거의 인제 전이암의 생존 기간이 원래 1 밖에 못 사셨다면 네네. 이게 거의 한 2 정도 아. 엄청 긴 거죠. 2배 네 가까이 그렇네요. 늘었으니까. 이게 나오면서 인제 이 프랙티스를 완전히 인제 바꾸게 되는 거고 또 아. 하나는 그다음에 한 2-3년 있다가도 새로운 약이 나왔는데 요거도 기존의 약에서 바꾼 겁니다, 제형을. 음. 바꿔서 했더니 얘도 효과가 있는 이 2 개가 나오면서 인제 지금 췌장암의 인제 새로운 소위 말해 우리 임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난공불락인 이런 음. 암에서 인제 새로운 치료가 나온 게 이 2 개가 근데 이 2 개가 나온 게 벌써 10 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런 아. 조합이. 네네. 근데 그다음 조합이 사실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예.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제 이 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저기 연구진이나 연구하시는 음. 분들이 여기다가 새로운 약을 또 넣어 보고 뭐 하고 했는데도 음. 불구하고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후로 사실은 좀 더 남아 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 그렇군요. 2 가지인데 새로운 약은 아니고 새로운 조합, 음. 새로운 약제의 조합이라고 해야 되고 기존의 이 약제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제가 그럼 생각할 때. 네. 네. 아까 그 약제 이름 첫 번째 말씀을 네. 주셨고 첫 번째 약제는 인제 폴피리녹스라고 해서 폴피리녹스 네. 네 3 가지 항암제를 인제 조합하는 거. 두 아. 번째는 인제 젬시타빈이라는 아주 오래된 네. 약에다가 인제 파클리탁셀이라는 약제에다가 음. 고걸 좀 더 제형을 변형시켜서 좀 더 오래 체내에서 머물 수 있게 하는 아. 약제 인제 고거 2 개 네. 조합했더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2 어. 가지가 지금은 인제 거의 뭐 췌장암의 아. 이제 메인 치료 약제가 됐어요. 현재까지도 그렇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좀 들으면서 이 새로운 뭐 옵션들이 있어서 그래도 쪼끔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뭐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옵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암에 비해서는 쪼끔 옵션이 많지는 않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왜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교수님? 어려운 거요? 예. 뭐 인제 그
어려운 거는 일단은 이제 지금도 이제 췌장암 연구가 많이 저희도 하고 네, 있지만 네.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하다 보면 참 췌장암의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기본적으로 얘는 소위 그거가 말이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다들 애들이 좀 순둥순둥하고 착한데 아주 얘는 태어나면서 뭐 이게 아주 독한 애는 없기는 한데 얘는 기본적으로 암 자체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항암제. 항암제 그게 좀 이제 반응이 네, 그 덜하다. 이유가 네.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은 이제 췌장암 세포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고 우리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해서 마치 그 사막에 있는 사막이면 아주 뭐 척박하잖아요. 그리고 네. 뭐 물도 없고 그런데 왜 선인장도 크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아무리 뭐 해가 비치고 해도 죽지가 않듯이 아, 췌장암 세포도 보면 굉장히 그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일반 세포가 살기 어려운 그냥 표현하자면 네. 인제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영양분하고 이제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굉장히 그 혈액 분포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얘기는 영양소가 췌장암으로 잘 가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살아가도록 진화가 된 터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안 먹어도 잘 사는 거예요. 고약한 네, 애네요, 어떻게 고약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고런 형태도 있고 이게 섬유 조직이 굉장히 많아요, 췌장암은. 그래서 네. 실제로 췌장암 전체에서 암세포가 차지하는 게 한 20%, 30%? 아, 전체가 다 암인 걸로 알지만 그중에 일부만 암이고 나머지는 다 섬유 조직, 다른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섬유 조직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압력이 높아요, 음. 췌장암 자체. 네. 그러면은 혈관이 이렇게 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를 줘도 눌린 혈관으로 항암제가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혈관으로 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암을 치료하려면 항암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또 인제 잘 안 되죠. 또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면역 세포랑 암 세포가 싸워야 되는데 이 면역 세포들이 이쪽에 침범을 잘 못해요. 여기 있는 세포들은 다 면역을 억제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면역 환경도 보면 췌장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인제 연구들을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면역 환경을 좀 더 우리가 치료에 좋은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바꿀까? 뭐 저희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제 어렵거든요, 진짜 많이 하는데도. 근데 뭐 머지않아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이런 형태로 이 자체가 사실 그 환자들이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약한 네, 애들이에요. 고약합니다. 근데 인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과거에 비하면은 생존 기간이 2배 늘었잖아요. 2배 네네. 이상. 그러니까 2배 이상 는 암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연구도 되고 하니깐 어떻든 뭐 앞으로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치료가 아직은 좀 어렵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암 치료하면은 뭐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전자 검사 막 네네. 하잖아요. 인제 유전자는 암이 왜 생겼느냐, 암이 어떤 유전자, 어떤 걸로 인해서 이 암이 정상 세포가 암으로 바뀌냐, 요걸 인제 저희가 따져 보는데 바뀌는 그중에서 일부는 인제 표적, 소위 말해 표적이라고 해서 인제 고런 표적들 중에 표적 항암제가 개발돼 있는 약들은 인제 그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는데 췌장암에서는 고런 표적이 있는 그 확률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이것도 타암종에 비해서 흔하지는 않습니다. 있군요. 네. 그래서 표적 항암제도 요즘 인제 뭐 많이들 뭐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뭐 폐암이라든지 뭐 유방암도 그렇고 네. 한데 그에 비하면 췌장암은 그런 혜택도 잘 못 보고 또 면역 항암제도 뭐 다 예를 면역을 들어서 억제하는 네. 환경이라고 네. 근데 그것도 말씀이셔서. 사실은 많이들 도움받는 암들이 많은데도 네. 불구하고 췌장암은 인제 그런 데도 도움 별로 못 받는 쪼끔은 인제 음.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할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렇군요. 네. 사실 뭐 항암제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서 뭐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라든지 새로운 어떤 신약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혜택을 많이는 받지 못하는 어떤 고유한 암의 특징이 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든 네. 혜택을 음. 받을 수 있도록 얘를 소위 음. 우리 그 왜 아파트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뭐 우리 어 우리도 용어에서도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미세 환경을 갖다가 좀 더 치료에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치료. 그런 거를 지금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환경을 바꿔준다는 게 어떤 치료들이 이게 이제 있을까요? 뭐 면역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면역 세포 중에 면역 세포를 크게 보면 면역을 억제하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지 않지만 암한테는 좋은 음. 또는 면역이 활성화되는 저희한테는 좋지만 암한테 좋지 않은 이런 게 이제 밸런스를 이룬다고 보면 면역이 억제되는 환경을 얘들의 여러 가지 세포들을 면역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 치료. 네. 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제 그런 형태의 치료. 그렇게 네. 되면 사실 그 면역 항암제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러리라고 환경이 해서 많은 연구가 될 수 지금도 있을 되고 것 있는데 같은데요. 아직은 그렇게 접근했는데 우리가 임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약은 아직은 이제 연구 네, 단계이군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른 빨리 좀 이 췌장암이 정복되길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참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하지만 또 여전히 뭐 치료 효과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그러면 어쨌든 좀 초기에 발견을 해서 수술로 좀 근치적인 절제를 하는 게 그래도 예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초기에 이 췌장암을 발견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초기에 발견하신 분들의 특징요. 그건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냥 경험상 어떻든 우연히 그냥 검사해서 발견된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낭종을 보다가 낭종의 주변에 뭐가 이상하다고 해서 검사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낭종이라 하면 그래도 병원을 다니시잖아요. 추적 관찰. 그러니까 추적 관찰을 국민 전체에 뭐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낭종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좀 큰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술식이나 이런 거 결정을 위해서 이제 조금 자주 다니시는데 적어도 3cm나 그 이상 되면은 6개월에 한 번 보든지 이런데 보다가 보면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조금 조기에 발견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냥은 사실은 참 어려운가 봐요. 어렵죠. 네. 진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뭐 지난번에 말씀 주셨지만 증상도 사실 굉장히 좀 네, 비특이적이고 비특이적이고 뭐 소화불량 이런 틱으로 나오고 해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임상시험에 대해서 좀 어떻게 환자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면 좋은지 이런 고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임상시험은 어떻든 아직까지 이제 증명이 되지 않은데 새로운 약제, 임상시험이 돼야만 저희가 거기서 증명이 되고 해야만 이제 병원에서 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냥 저희가 아무렇게나 조합을 해서 쓰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시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임상시험의 대부분의 임상시험들이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그런 형태의 임상시험은 좀 점차 줄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이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인제 표적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인제 만약에 제가 어떤 A라는 약을 개발했는데 이 약이 표적 항암제란 말이에요. 근데 표적이 없고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약을 쓰면은 임상시험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비용은 엄청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효과가 있을 만한 표적을 잘 선별해서 고런 사람들만 모아서 인제 시험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 암이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든 이제 췌장에서 일부 표적이 있는 이제 표적 항암제가 있는 표적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큰 틀에서 췌장암을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의 이상에 대한 표적은 아직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췌장암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유전자 이상이 KRAS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라스 유전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암 유발 유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그 A형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제 좋은 약제가 개발돼서 그게 점점 디벨롭을 하면서 이런 이제 표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과거 한 40년 동안 이걸 누구나 덤벼도 되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성공 사례가 있으면서 이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이제 개발이 되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아직은 임상시험 중이라는 거. 1상, 1, 2상이니까 초기 임상 중인데, 그게 3상까지 해서 증명이 되려면 앞으로 한 4, 5년, 5, 6년 있어야 되지만은, 어떻든
그게 만약에 된다면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임상시험도 뭐 점차 발전을 하고 있고 사실 네, 어떤 적응증에 해당되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췌장암을 치료할 때 그 컨디션을 환자분께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뭐 항암이라든지 수술 후에 뭐 좀 어떤 것들을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네. 마음가짐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많이 같습니다. 받기는 한데 많이 받지만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네. 우선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치료받을 때 체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 특히 인제 그 근육량이나 근육을 좀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식사를 잘 하시되 이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단백질 같은 거 섭취를 좀 더 인제 저는 좀 얘기를 드리는 편이고요. 최근에 인제 운동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는데 음. 운동은 사실 인제 너무 인제 그 헬스나 이렇게 근력 운동을 뭐 많이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데이터도 그렇고 뭐 이렇게 추천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추천은 일 주일에 한 5회 정도 한 30 분, 2-30분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 혹은 네. 일 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30-40분 정도 땀이 좀 날 고 정도의 운동 정도는 쪼끔 하는 걸 추천하는데 이게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손발의 감각이 무뎌지고 특히 인제 그 걷거나 이렇게 인제 좀 속보를 걷거나 하면은 밸런스가 깨져서 좀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췌장암의 인제 그 진단 평균 나이가 70 대인데 이게 항암 치료하고 또 무리하게 이제 자꾸 운동을 하라고 주변에서도 그러고 하다 보면은 본인의 그런 거에 보다 좀 더 과하게 아. 하다 보면 특히 인제 겨울 요즘 겨울이고 얼음도 있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은 또 산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이 돌불이나 이런 데 또는 바위나 조그만 돌에 미끌려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다 이 지금 말씀드린 항암 치료들이 다 보면은 그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감각이 떨어져요. 우리가 딛고 있어도 이 발을 디뎠는지 또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인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런 것만 쪼끔 주의하신다면은 아까 그 정도의 운동 정도는 추천하고요. 나머지 인제 여러 가지 굉장히 뭐 다양한 이런 그 뭐 치료가 아니고 치료 보조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아직 인제 그중에서 어 효과가 입증된 치료는 없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많지 않은 정도 선에서 그냥 웬만한 선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게 거기에서 뭐 완치가 되고 뭐 늦추고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고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완치가 되었다. 요런 케이스들을 좀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조금 소개해 주시면은 좀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완치는 뭐 음. 생각보다는 꽤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너무 네, 좋습니다. 생각보다는 인제 꽤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뭐 심지어는 4 기인데도 수술하시고 뭐 10년 이상 네 재발 없이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항암 치료를 했는데 이제 수술을 했겠죠. 인제 한 다음에 처음에 수술을 못 한다고 해서 했더니 암세포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 수술을 했는데. 물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는 없는데 수술을 했더니 뒤져 봤는데 암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사실은 항암 치료를 어느 정도 했는데 수술하기는 혈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못 하고 인제 힘들고 해서 쉬었는데 5년 이상 쉬었는데 암이 인제 진행이 안 되고 하는 멈춰 경우 있는 경우. 네 멈춰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다양한 임상상이 있고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빈도의 완치 환자가 있다. 아.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뭐 이게 제가 오늘 안 되면 시간 이제 혹시 다음에 이제 얘기 드릴 게 있으면은 제가 좀 케이스를 몇 가지 좀 정리해서 하려고 아, 했는데 오늘 네. 어떻든 뭐 케이스까지 말씀 주셔 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건 요 정도고 뭐 하나하나 케이스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한 이제 임상 야, 케이스들이 있긴 합니다. 네. 야, 그렇군요. 그럼 기회 되시면 다음에 그 케이스들 한번 사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큰 좀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치료가 됐는가 이거 좀 가장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췌장암의 치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좀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면 좀 치료 교수님께서 성적을 네, 우선은 치료를 잘 왜냐하면 이제 췌장암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주변에서도 뭐 음,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또 췌장암을 이제 저도 사실은 학생 때나 레지던트 때 전공의 때 배운 거랑 이제 교수 초년 때 배운 거랑 연수 갔을 때랑 지금이랑 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주변에 의사나 이렇게 이제 또 명망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쭤보면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이제 과거의 음, 경험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경험은 사실은 췌장암은 음, 손을 안 대는 게 좋다 뭐 이런 형태로 아,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현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음, 이제 진단이 되면은 다른 걸로 내가 어떻게 해 보겠다. 이제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음, 아 이거 치료해도 뭐 효과 힘들다는데 나는 딴 걸로 좀 해 보겠습니다. 되게 그런 분들은 한 한두 달 있으면 다시 오시는데 확 진행이 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아, 가급적이면 진단 받으면 어떻든 전문 이제 그 주치의쌤이랑 잘 상의하셔서 어떻든 우리가 추천하는 치료 그 트랙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한 개다. 물론 하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뭐 안 네, 힘들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뭐 힘들지만은 저희가 또 힘든 만큼 이제 부작용을 또 완화해 주는 방법도 네, 있고 용량도 좀 조절할 수가 있고 하니까 음, 어떻든 믿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요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환자가 주춤하는 경향이 가끔은 있거든요. 주춤해서 좀 더 편한 걸로 좀 해 볼까 하는데 사실 편하게 할 만한 그런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진단이 되면은 안타깝긴 하지만 어떻든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빨리 치료에 들어가는 것 정도? 하다 음, 보면은 '내가 힘든 만큼 다른 환자들도 힘들다.' 음, 그런 와중에 좋은 결과를 보이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그 치료를 잘 따라가는 게 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좀 췌장암은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빨리 좀 어떤 치료 트랙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김바다님 질문을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수술 1기 B. 그래도 좀 빠르게 진단이 되신 것 네. 같은데 네. 예방 항암 12회 펄피리녹스를 네. 하셨고 최근에 CA19-9는 43이 나왔습니다. 3주 후에 50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이제 뭐 피? ALP, 네. 감마 GTP 조금 수치가 높으셔가지고 궁금하시다. CA19-19 네. 수치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일단 의견 보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아, 보기에는 43과 50은 그냥 되게 같다고 저걸 증가했다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증가하는 추세가 예를 들자면 한 달 있다가 뭐 130, 두 달 있다가 350 이런 거는 몰라도 지금 43과 50은 그냥 음, 저희 입장에서는 유사하다. 아, 그래서 굳이 3주 만에 또 할 필요는 없겠다. 제 음, 생각은 그렇고 10월 달에 저 수치는 사실 저희가 해 보면 좀 수치가 올랐다 내렸다는 요런 그런 경향이 있어서 10 월에 CT에서 이상 없고 치료도 적절하게 잘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아, 현재는. 네. 너무 그 다행입니다. 다음 스케줄로 아마 CT 찍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고 하니까 네. 너무 다행이고요. 또 질문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위로 한 번만 올려주시면요.
네, 흰둥이와 푸드리님께서 췌장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CT나 MRI를 찍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비용은 만약에 네. 괜찮다라는 가정하에 비용이 전혀 문제가 없다면은 사실 그냥 이런 그냥 해 보는 거긴 한데 근데 굳이 아무 위험 인자가 없고 만약에 검사해 본다면은 네. CT보다는 MRI가 낫겠죠. MRI를 네. 추천하신다. 굳이 해 본다면은. 근데 인제 의학적으로 추천하는 경우는 인제 그 고위험군에서는 아, 추천하는데 일반 위험에서 일반인들한테는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떻든 걱정이 많이 되고 한다면은 그냥 MRI 그다음에 그냥 당뇨 검사나 CA19 음, 다시 검사 정도를 추천합니다. 네, 혹시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일까요? 고위험군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직계 가족 두 분이 췌장암일 때 아, 그러니까 쪼끔 높아요. 그런 경우는 네 일반적으로 한 6 배에서 한 9배 정도 높다고 직계 가족이라 하면 형제, 부모, 그다음 뭐 자식 요렇게 두 분. 그다음에 인제 유전자 검사를 인제 할 수 있는데 인제 국내는 안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아, 유전자 검사가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알려져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제 고 유전자에서 정말 요거는 유발할 수 있겠다. 요렇게 알려진 유전자가 음,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자면은 BRCA1, 2 이제 유전자 네네. 이상 그런 게 있는 경우. 그다음에는 인제 만약 고위험군이라면 시스트 아까 낭종인데 음, 좀 크기가 큰 경우. 네. 뭐 예를 들자면 한 3 센티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고런 경우라든지. 뭐 대개 한 그 정도겠죠. 음, 그다음에 하나 뭐 곁들인다면은 50세 이상에서 새로 당뇨가 생겼을 때 한 3년 동안 검사하는 정도? 뭐 고거는 음, 인제 개인적인 거지만 일반적인 추천은 보통 앞선 정도입니다. 음, 근데 혈액으로 사실 진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혈액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어서 네. 그냥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질문 조금만 더 받아봐도 네. 될까요, 교수님? 네, 이혜니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췌장암으로 증상들이 보이게 되면 진행이 많이 된 걸까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개 인제 저희가 음, 초기 증상은 인제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증상이 있게 되면은 되게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찾았을 때 우리가 찾았을 때 인제 췌장암을 분포를 보면 음, 한 55%가 전이 4 기고 아, 한 15%가 인제 절제 가능한 뭐 1 기, 2 기, 한 2기 반에서 3 기가 나머지 한 30%. 그게 아, 이제 증상이 있을 때 대개 오시니까 고 네네.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서연님께서도 증상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황달 증상이 있어야만 췌장암인가요?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췌장암 중에 일부가 황달이 있는 거고요. 그때 앞서 인제 말씀드렸지만 췌장을 두부, 머리 쪽, 몸통, 꼬리 하면 머리 쪽에 있는 두부에 있는 췌장암일 때 황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 황달이 있을 때 췌장암은 아니고 췌장암이 있을 때 특히 두부암일 때 황달이 생길 수 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록초록님께서 최근 소중한 지인분이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췌장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인데 2주에 1회로 3차까지 했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4차를 준비 중이긴 한데 3주에 한 번 이렇게 좀 기간을 늘려도 괜찮은지. 네. 요거는 인제 뭐 일단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용량을 줄이기도 하고 이제 인터벌 기간을 늘리기도 음, 하는데 어떻든 저희가 인제 아직은 연구가 좀 돼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10 이내도 중요한 것 같고 하다 보면 힘들어서 음, 사실은 2주 간격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아, 들어 우리가 이달 말도 설 연휴잖아요. 네. 이때 되면 한강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한 주가 미뤄지거든요. 이제 예. 하다 보면 미뤄져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12 이제 12 회는 결국 인제 24 주를 의미하는데 음, 한 24주 동안 한 10 회에서 11회 정도 뭐 12 회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정 안 되면은 고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은 추천은 그렇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늘리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네. 2 주에 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좀 타이트할 수 그러면은 네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네. 이게 회복도 더디되고 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따뜻한 초콜라떼님께서 췌장암 진단 후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좀 들으셨는데 혹시 조금 의견을 더 듣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네. 내과로 가야 되는지 외과로 가야 이거는 되는지. 뭐 굉장히 어렵죠. 뭐 정말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 외과로 가는 게 좋겠고요. 아. 그 수술을 판단할 때 저희가 어 경계성이라고 해서 조금 판단하기가 조금 모호한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이제 많이 진료를 많이 보고 경험이 좀 많은 분을 가면 아마 적절하게 하고 되게 이제 병원에 큰 병원들 가면은 인제 다학제 진료라고 해서 많이들 하기 때문에 네. 다학제란 거는 인제 외과, 내과 뭐 같이 모여서 다 상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어디를 가나 큰 상관은 없겠죠.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아 혹시 조금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시다면요? 예. 그냥 너무 불안하고 하면은 음. 저는 그냥 피 검사랑 CT 한번 최근에 안 하셨으면 그냥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음. 예 불안해서 못 주무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췌장암이 인제 유전으로 되는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가 음.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행복한 인생님께서 여자가 췌장암에 더 잘 걸리는 성별의 뭐 차이가 좀 그런 거는 있는지. 같지는 않아요. 뭐 엄밀히 보면 쪼끔만 어디가 많은지 잘 남자가 좀 많다는 것 같은데 거의 그냥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성별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면역 치료에 대한 질문을 또 주신 분이 있는데 네. 면역 치료라고 하는 네. 개념이 따로 있을까요? 네. 면역 항암제를 의미하는 아 것 면역 같은데 항암제. 또는 예예. 면역 항암제는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별로 아직까지는 도움이 안 되는데 연구가 진행되면서 아마 새로운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인제 그렇고요. 지금 얘기하는 면역 치료는 이제 일부 인제 아마 병원이나 이런 데서 면역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주사나 뭐 이런 걸 아마 드릴 텐데 개인적인 네네. 생각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소변 색깔이랑 췌장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깨어나라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혹시 황달이 있을 때는 이제 소변 색깔이 콜라색으로 나오죠. 아 네. 고거 제외하고는 별로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콜라색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질문도 좀 받아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이제 6시 라이브를 준비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5회 동안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에 대해서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준비해 주시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거든요. 네. 이제 또 다음 시간도 잘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5시 라이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욘디 라이브는요. 4시부터 11시까지 끊어가지 않고 연이어서 쭉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11시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일단 황진혁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게 많이 도움이 됐는지는 이제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한데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이제 질문을 다음에도 앞선 이제 강의에 대해서 대담에 대해서 인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물혹은 대부분의 물혹은 괜찮다는 거. 그리고 췌장암이 현재 어렵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2배 이상 생존 기간이 늘어났다. 이런 네. 거는 아마 좋은 것 같고요. 어떻든 인제 희망을 좀 가지라는 의미에서 인제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오늘 네네. 5시 마무리해 보겠고요. 6시 하정운 원장님께서 턱 및 멍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모시고 라이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